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중학교 생활에 대해서 안내할 김상혁 선생님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1탄 어서와 중학교는 처음이지에 이어 2탄 슬기로운 중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많고 궁금해하는 중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기대와 걱정이 함께 공존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중학생활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알아둔다면 지금의 걱정을 덜 수 있고 변화된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생활의 변화를 수업, 환경, 그리고 생활기록부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학교의 수업 변화입니다. 중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도덕, 과학, 기술, 가정, 음악, 미술 등 과목 수가 10개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역사 교과가 별도로 생기고 앞으로 다가올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보 수업도 들어야 합니다. 스포츠 클럽 활동이 체육과에 포함되어 체육 활동이 더욱 강조됩니다. 여기에 학교별로 선택하게 되는 선택 과목도 포함되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과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도 진행되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과목 수가 많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이 45분으로 늘어납니다. 과목 수가 늘어난 만큼 매일 6교시 혹은 7교시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때는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들었지만 중학교에서는 주당 32 혹은 33시간 정도의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때와 달리 중학교에서는 교과별로 서로 다른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는 교과 담임제가 실시됩니다. 초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상주하시면서 몇몇 교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과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이 끝난 후에 담임 선생님께서 알림장을 통해 그날의 준비물과 과제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담당 교과 선생님께서 과제나 준비물을 알려주시므로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과제나 준비물이 무엇인지 스스로 챙겨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도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되게 될 텐데 원격 수업 진행 방법에도 적응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과목을 효과적으로 배우고 이해하려면 자기 스스로 학습 목표를 정해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후 여러분이 접하게 될 새로운 환경을 친구, 선생님, 학교로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 출신 초등학교가 다른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같은 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친구가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빨리 친해지면 좋겠지만 새로운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고 너무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 자유학년제가 실시되는 만큼 새로운 친구와 친해질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는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좋은 관계에서부터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관계,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채로 지내는 관계 등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른 친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와 만나면 밝은 얼굴로 먼저 인사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도 잘 표현합니다. 취미 활동을 함께하거나 일상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휴대폰이나 SNS 사용 시 기본 에티켓을 지킵니다. 친구가 없는 곳에서 친구에 관한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만 유지한다면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선생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르는 내용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여쭤봅시다. 고민이 생겼을 때 혼자서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을 대할 때 예의 바른 태도가 중요하겠지요. 새로운 학교 시설에서 생활하는 만큼 식당, 특별실, 교무실 등의 위치를 미리 익혀두면 학교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학생 생활 규정이 엄격해지므로 출석, 복장 등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미리 확인하고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여러분이 입학한 중학교에서 3년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모교가 될 학교이므로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애교심을 갖도록 합시다. 초등학교 때와 비교해 중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의 중요도가 높아집니다. 1학년 시절의 생활기록부는 다음과 같이 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항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적 학적 사항은 성별,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2번 출결 사항은 학년별 결석, 지각, 조퇴, 결과 등이 기록되는데 이는 학교 생활에서 학생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입니다. 중학교의 출결 사항은 내신 성적에 포함되어 고등학교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나 지각은 반드시 사전에 담임 선생님께 알리고 이후에 약봉투나 처방전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 알리지 않은 결석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어 내신 점수가 깎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여행과 같은 체험학습 신청서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지 출석 인정으로 처리됩니다. 3번 수상 경력에는 교내 대회 수상만 기록할 수 있습니다. 4번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5번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은 학기별 교과 성취도와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자유학년제 시기에는 교과 성취도를 산출하지 않습니다. 서울 지역 자사고의 경우에 교과 성적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과학고, 전국 단위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에서도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부분은 제외하고 과목별 성취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부분만 출력해서 평가합니다. 6번 자유학기 활동 사항은 진로 탐색, 주제 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활동의 4가지 항목을 천자 이내로 입력하게 됩니다. 7번 독서 활동 사항은 학기마다 책 제목과 저자를 담임 선생님께서 기재합니다. 독서 활동에 기재된 내용은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감 선발 후기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는 중학교 석차 연명부의 개인별 석차 백분율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이때 석차 연명부의 개인별 석차 백분율 산출은 학생별 학생생활 기록부를 기초로 산출됩니다. 석차 백분율 산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과 성적입니다. 따라서 과목별로 성적에 반영되는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비율을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은 매 학년 8점이 만점이며 미인정 결석이 있는 경우에 감점됩니다. 행동발달과 창체활동은 매 학년 4점이 만점이며 3점씩 기본 점수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학생의 활동 상황에 따라 1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점수도 매 학년 4점이 만점이며 1년에 15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지만 점수에서 감점을 받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는 중학교 3년간의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 및 담임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의 평가를 담은 종합평가 서류입니다. 따라서 1학년 때부터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에 맞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특목고나 자사고를 지원하지 않고 일반고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학생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충실한 학생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교과 수업에 충실히 임하고 진로와 관련된 교내 대회에 참여하거나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제2탄 슬기로운 중학생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3탄은 내일 9일 오전 10시 서초 홍콩 프로젝트 채널에서 공개되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내일 만나요.